경제가 이렇게 쉬울 수 없다. 경제가 이렇게 시원할 수 없다. 경제가 이렇게 색다를 수 없다. 경제직설 출발하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이죠. 그리고 예고해드린 대로 최유한 경제평론가 나와 있습니다. 김영롱 앵커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시작을 하자마자 의문의 일패를 당하셔가지고 갑자기 왜 이러지? 난 누군가? 네. 또 여긴 어딘가? 이런 기분이 뭐예요? 아마 도대체? 시청자분들이 왜 갑자기 오프닝을 하는 와중에 최유한 평론가를 원샷을 잡았을까 아이고, 궁금해하실 텐데 나도 지금 네. 이 주제를 보면 바로 이해가 되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자, 왜 최평님이 나왔을까요? 바로 오늘 이 주제입니다. 모든 몸매는 아름답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 요즘에 쯤이라고 한 거야? 최유한 평론가님이 이 코너에 네. 대해서 가장 큰 불만은 네. 자켓을 입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뱃살이 너무 많이 나온다. 네. 그래서 SNS를 통해서도 뭐 어머님께서 그렇게 구박을 하신다고 네. 얘기를 했는데 아니에요. 아름다워요. 맞아요. 모든 몸매가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또 특이한 그런 뭐 기사라고 할까요? 인터넷 언론 매체 허핑턴 포스트라고 있는데 네네. 거기에서 영국판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놨더라고요. 왜 우리 디즈니 만화의 주인공들은 다 네. 날씬해야만 하는가? 그래서 그래서 평균 몸매로 새롭게 재구성을 해봤대요. 나왔다. 엘사가 엘사가 너무 오래 쉰 거 아닙니까? 저 정도면. 이게 저 사이즈가 75kg XX 라지 사이즈로 한번 디즈니 만화 주인공들을 모두 바꿔본 거예요. 네네. 그리고 신데렐라. 네. 근데 귀엽지 않아요? 얼굴은 원래 여전히 작네. 얼굴 작고 그리고 잠잔 숲속의 공주인가요? 벨이 그 맞아요. 미녀와 야수. 네. 미녀와 야수 아니에요? 아니 잠잔 숲속의 공주. 어차피 다 비슷비슷하죠. 네. 이렇게 네, 배가 그렇습니다. 통통하게 나와도 네. 귀염상이고 참 그런데 왜 우리는 유독 네. 마른 사람들을 마치 정상인 것처럼 생각하고 네. 마른 사람들을 쫓아가기 위해서 그쵸. 그렇게 노력을 할까요? 자, 그래서 사실은 저 포카혼타스도 나오고 인어공주도 나오는데 네. 그래서 이야기는 뭐냐면 고정관념이 무섭다는 거죠. 자, 그래서 공주님과 왕자님은 네. 결혼해서 네.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답니다. 네. 가 있습니까? 그러게요, 그러게요. 아, 중간에 부부싸움 안 했을까? 그러죠. 네. 그렇죠. 애가 사고 쳐가지고 왕자님, 그러니까 아빠는 학교 가서 또 죄송하다고 사과 안 했을까? 이혼한다 뭔다 하면 죽자 사자 싸우지 않았을까? 왜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경험담 얘기하시고. 아니 왜 결혼하면은 공주님과 왕자님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을까? 네. 살았습니다로 네. 끝났을까? 사실 최평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가 너무나도 그 강력한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쌓여 있다 보니까 살다 네. 보니까 요즘에 이런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플러스 사이즈. 플러스 사이즈. 예.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뭐 원래 사이즈는 사이즈인데 조금 더 그 체격이 있으신 분들을 위한 사이즈라고 해서 플러스 사이즈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네. 저 이 플러스 사이즈의 모델을 기용하는 곳도 네. 많고 요즘에는 이 매장에서 플러스 사이즈 마네킹을 또 세워놓는 것도 그쵸. 있고 그렇더라고요. 맞아요. 네. 플러스 사이즈가 이렇게 좀 대중화가 이렇게 돼가고 있는데 네. 사실 이전까지만 하도록 100 제품을 사든 110X라지 제품을 사든 모델은 식스팩 있고 어깨 넓고 머리 이만하고 네. 여자 모델은 뭐 알죠? 어마어마하고. 네, 어마무지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선 한번 웃자고 네. 현실과 네. 인터넷 쇼핑몰 모델들의 괴리를 한번 준비를 해봤거든요. 네. 사진 통해서 한번 보시면 네. 그러니까 쇼핑몰에서는 너무 예쁜데 그렇죠. 지금은 현실적인 마네킹들이 나오네요. 자, 누구 닮지 않았어요? 예, 제가 여기서 순간적으로 우리 평론가님이 저기서 왜 서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야, 그러니까 요즘엔 저런 현실적인 마네킹이 나온다는 거예요. 저희가 실적이다. 플러스 비교해드릴게요. 사이즈에 대해서 네. 나 이거 특징이라고 해요. 이게 실사판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실사판 예. 그런데 그렇죠. 우리 마네킹 보기 전에 이제 네. 다른 사진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쇼핑몰 모델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고 있는 제품들과 이걸 진짜로 내가 받아봤을 때 네. 어떠냐 어떤 차이가 있냐 그래서 어떤 후기를 봤는데요. 와우. 와우. 우선 저겁니다. 저 드레스인데 네. 모델이 입으면 저런데 이제 예. 실제로 실제로 누가 입으면. 저걸 샀더니 저런 실루엣이 나오는 거고 뭐 계속 쭉쭉쭉 네, 세밀하게 보도록 하죠. 아. 이렇습니다. 실패 사례들이 와. 있고요. 뒤로 가면 진짜 네. 기가 막힌 것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또 보여주세요. 무릎이 안. 이건 뭐예요? 저게 한때 유행했던 옆에 터진 옆에 터진 바지. 예, 바지거든요. 그런데 이거 저게 떨어져, 앉으면 이렇게 돼. 이제 저렇게 된다는 거 야. 또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신발입니다. 신발 같은 경우에 네. 양말이네.
모델들은 다 이제 칼발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왼쪽이 실제로 사면 네, 저렇게 저렇게 된다라는 된다. 것들을 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슬프다. 사실 이게 현실이랑 그럼요. 이상이랑 사실 너무 괴리가 많고 마음 아픈 일이에요. 이거는. 그렇죠. 한 가지 제가 얘기해 줄까요? 네. 200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 홈쇼핑이 대중화되기 전에 지금처럼 네. 막 막기 전에 몇 개 안 됐을 때 네. 3구 홈쇼핑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말해도 되는 게 없어졌어요. 지금은 없어졌어요. 네. 3구 홈쇼핑. 예, 지금 다른 홈쇼핑 이름이 바뀌었거든요. 네. 3구 홈쇼핑에 제가 잠깐 길지 않은 시간에 네. 모델로? 아니 너무 모델은 아니고. 거기서 이렇게 물건 파는 쇼호스트로 네. 잠깐 활동을 했어요. 네.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깜짝 놀란 게 PD가 아이디어를 생각했어요. 왜 쭉쭉 빵빵한 모델만 있어야 되느냐. 그러지 않고 현실은 그게 아닌데. 네. 현실적인 모델 세우자 해서 여성복을 팔 때 네. 여성복과 남성복을 팔 때 아줌마 아저씨를 세웠어요. 아. 아르바이트하는. 요즘에는 좀 하는데. 요즘은 네. 하니까 네. 나 네. 요즘 잘 못 봐서. 그런데 일반 아줌마 아저씨를 세워서 네. 옷을 판매를 했어요. 그때 네, 네, 네. 이미. 성공했어요? 근데 실패했어요. 너무 그 순간 너무 빨랐네. 너무 맞아요, 빨랐어. 맞아요. 너무 네. 일찍 태어나셨. 지금은 이 시간으로 저 그때 3구 홈쇼핑에서 네. 그 아이디어를 내신 피디님 칭찬해드립니다. 선견지명이 있었네요. 그럼요. 좀 네. 깜짝 놀랐어요. 그게 그때. 너무 빠르면 네, 또 너무 빠르면 그렇죠. 네. 지금 이 플러스 사이즈라는 그렇지. 것도 지금 왜냐면 제가 그 플러스 사이즈라는 게 왜 나왔는지부터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네. 2000년대 초반이랬잖아요. 네. 플러스 사이즈도 이때 비슷합니다. 2000년대 초반에 사실 이게 뭐 현실과 이상의 괴리라고 우리가 앞에서 우스갯소리를 했습니다마는 네. 모델들이 어우. 다 말랐잖아요. 맞아요. 어우. 근데 한때 좀 모델계에서 이슈가 됐던 것이 네. 이것 때문에 거식증에 걸린 모델들이 맞아요. 생기면서 사망하는 경우까지 맞아요, 생겼었거든요. 프랑스에서 네.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패션 업계에서 더 이상 마른 몸매만 이쁘다고 볼 게 아니다. 보통의 몸매, 소위 우리가 지금 계속 말하고 있는 플러스 사이즈 몸매도 아름답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이제 실제로 패션쇼를 통해서도 플러스 사이즈 모델들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했고요. 저기 나온 그림에 나오는 저 사이즈가 이제 보통 몸매 플러스 사이즈 지금 거죠. 우리가 그 예쁜 몸매를 생각을 할 때 네. 뭔가 군살이 접히면 안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에게는 뭐 4사나 5 사이즈, 네. 예, 뭐 그 정도인데 지금 저 사진에 보이는 저 화면에 이 군살이 좀 접힌다고 하더라도 좀 아름답지 않습니까? 때를 하네. 저기는 이제 네. 그러니까 한 77, 그렇죠. 88 77. 사이즈까지 갈 수 있는 거죠. 아무튼 이런 변화가 일어났어요. 인식의 변화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지금 저거는 나이키 광고인데요. 오, 나이키요? 나이키에서 얼마 뭐 전에 불과 얼마 전에 네. 이제 저렇게 플러스 사이즈 모델을 기용하면서 야. 마케팅을 시작하기 했고요. 네. 이외에도 뭐 다른 랄프 로렌, 캘빈 클라인, 샤넬 어. 이런 데서도 계속해서 플러스 사이즈 모델들이 나오고 네. 실제로 제품화돼서 나오고 오.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저 나이키 모델에 대해서 저도 한마디만 좀 하고 싶은 게 있는 게 굉장히 네. 그 의미가 있었던 변화라고 생각이 드는 게요. 나이키라고 한다면 스포츠 의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스포츠 의류라고 한다면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입는 의류예요. 그렇죠. 네. 운동을 한 사람들은 막 슬림하고 체지방도 거의 없고 그렇죠. 근육질에 굉장히 좋은 몸매를 갖고 있을 것 같지만 운동을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사실 그 옷을 입어야 돼요. 그럼요. 그럼 예. 그런 사람들은 내가 저 옷이 맞는지 절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방금 보여주셨던 그 이미지에서 의미가 있었던 사례가 이 이미지를 공식 인스타그램에 나이키에서 올리면서 네. 플러스 사이즈라는 단어 하나도 넣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 맞아. 마치 원래 원래 이것이 다 이게 정상이라는 맞아. 것처럼. 네네. 네. 저는 그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이는 거죠. 맞네요. 네, 그것도 맞는 말이네요. 우리가 이제 편의상 플러스 사이즈 그리고 이제 이런 흐름이 있다 보니까 네. 플러스 사이즈 얘기를 하고 있긴 오케이. 합니다만은 그 제가 한마디 더 말씀드리면 그 이런 흐름들이 외국에서는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윌헬미나라는 모델 에이전시가 있어요. 네. 여기서는 플러스 사이즈라는 용어 대신 곡선이 아름답다라는 의미의 컵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오, 이야. 컵이. 컵이. 예. C-U-R V-Y. 커브에 커브에 Y 있을 때 붙어서 Y 네. 붙여서 네, 컵이 곡선이 아름답다. 네.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네. 이조 앵커 얘기대로 제그 모델 에이전시에서는 아예 플러스 사이즈라는 걸 사용하죠. 모델이면 모델이지 무슨 플러스 사이즈 모델이 그러니까요. 따로 있냐 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오 대단한데? 외국 사례들 네. 계속 이제 얘기가 네.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외국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흐름이 있고요. 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뭐 외국도 그렇긴 합니다만 플러스 사이즈라는 말을 쓰는데요. 나왔다. 우리나라 최초의 플러스 사이즈 모델 김지향 씨입니다. 예. 와. 이분이 66100이라는 잡지까지 만드셨어요. 맞아요. 플러스 네. 사이즈를 대상으로 해서 모델들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 당당하게 내 자신, 내 몸매는 아름다워라고 네. 얘기를 하시면서 저게 그리고 평균 이상 아니냐. 네. 그러니까 이제 당당하게 모델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네.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외국보다 외모에 대한 기준이 굉장히 깐깐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네. 외국 같은 경우에는 좀 통통하거나 뚱뚱해도 그냥 너는 몸매가 그렇고. 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좀 편견이란 게 있어요. 맞아요. 뚱뚱하면 게으를 것이다. 맞아요. 막 이런 편견도 좀 맞아요. 있고요. 네. 막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이런 외모 기준이 좀 깐깐한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인터넷 쇼핑몰 같은 경우에도요. 여자 옷을 사려면 S 아니면 M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라지를 네. 팔면 이 쇼핑몰 자체가 핫하지 않아. 막 격이 트렌디하지 떨어진다, 않아. 뭐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는 지경까지 이르는 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델들은 계속 더 마른 모델을 기용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네.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것처럼 현실은 다르다. 네. 66 사이즈 굉장히 많고 오. 55 사이즈를 입으려고 내 몸을 바꾸는 세태가 우리나라에선 이루어지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조금씩 변화가 되고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런 변화가 사실 미국 시장에서는 좀 일찌감치 나왔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미국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우리나라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체격이 크다 보니까 네. 플러스 사이즈 시장이 한 3년 전부터 좀 급격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네. 제가 그걸 조사하다 보니까 네. 미국의 플러스 사이즈 시장 성장률이 네. 3년 동안 17%가 어머, 성장을 웬일이니? 했다는 거예요. 이야. 근데 이 숫자 자체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일반 의류 매출하고 비교를 해보면 그치. 이게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게 그럼요. 일반 의류 매출은 7% 증가하는 그런 가운데 이 플러스 사이즈 매출만 17%가 증가한 거예요. 대단한데? 자, 그리고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은 저 진한색 바가 예. 바로 플러스 사이즈. 사이즈의 매출이고요. 그리고 조금 연한색 그래프가 일반 사이즈의 이 매출인데 14년부터 급격하게 역전하기 그러니까 시작했죠. 성장률인 거죠. 네, 성장률, 저게? 예. 연 매출 성장률. 네네. 14년부터 급격하게 넘어서기 시작하더니 지금도 꾸준히 일반 의류를 사는 매출액 성장률보다 플러스 사이즈의 의류를 사는 매출액 성장률이 훨씬 더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좀 마음이 안타까웠던 게 그동안 얼마나 많은 통통한 분들이 옷을 사고 싶었는데 살 수가 없었나. 네. 그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저 그래프를 그렇죠. 통해서.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네. 플러스 사이즈 의류 업계 어떤 크기 자체가 좀 작다 보니까 네. 성장률도 높게 나올 수 맞아요.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저것만 봐도 지금까지 약간 내재돼 있던 이렇게 억압받았던 네. 마음들이 폭발하는 그러니까요. 듯한 느낌도 들고요. 네. 요즘에는 이제 플러스 사이즈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 퍼지다 보니까 오히려 옛날에는 약간 통통하신 분들도 어떻게든 살을 빼서 작은 거 입어야지 했잖아요. 맞아요. 요즘에는 마르신 분들이 네. 그냥 큰 옷을 입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종류도 다양해지고 네. 옷 자체가 이뻐지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도 최평님께서 계속 자기 배를 이렇게 만지시면서 자학을 하고 계세요. 그러실 필요가 없다는 아니, 거예요. 자학이 아니라 자랑스러워서. 자랑스러워서 이제. 자부심을 갖자. 우리 어머니가 나 살 빼라고 지금 기도하신다. 저 성장률대로라면 네. 최평님이 트렌드의 중심에 계신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 정상, 비정상을 나눌 때 네.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는 게 그래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걸 정상, 굳이 나누자면 그쵸, 그렇게 네. 하면 안 되지만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정상, 그리고 조금 적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비정상, 굳이 이렇게 나누자면 네. 사실 원래 몸매에서는 최평님과 같은 몸매가 오히려 정상이고 더 많죠. 저희와 같은 몸매가 오히려 더 비정상일 가능성이 또 있어요. 나이 좀만 먹어봐요. 이거 의문의 입회. 내가 봤을 때. 나이 조금 이거 먹어봐. 배 안 나오나. 우에서 디스한 겁니다. 자. 네. 근데, 그러니까 네. 사실은 그 살이 배가 많이 나오고, 빼야 되고, 이거는 건강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거지. 네. 뭐 꼭 배가 나야 좋은 거고, 뭐 배가 나오면 인격이다. 이런 건 아니고요. 네, 제가 한 오해하지 가지만 마십시오. 말씀드리고 이제 최평님께 이야기 좀 발언권을 넘겨드릴 네, 건데 왜요, 뭐요? 그러면 앞으로 성장성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플러스 사이즈의 성장성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일단 많은 분들, 많은 증권가나 뭐 업계에서는 성장성이 매우 높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특히 이제 통계적인 어떤 결과치가 나오고 있는 미국 사례만 들어볼
볼게요.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조사 결과를 보면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비만 여성의 비율이 38% 그리고 과체중 여성 비율이 66% 정도가 된대요. 더 많네? 네. 굉장히 많죠. 과체중 여성들이 굉장히 많은데 물론 과체중 여성이라고 무조건 플러스 사이즈의 그건 아니에요. 옷을 네. 입는 거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렇게 과체중과 비만 여성들의 비중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숨은 고객들은 그렇죠. 적어도 많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장이 더 이어질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은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지금 계속 카메라를 롱으로 잡고 있는데 이게 김영록이랑 최요한이랑 비교하려고 하는 거야 방금 이렇게. 자,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 지금 아니, 트렌드의 중심에 예.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고마워요. 지금 여기서 트렌드의 중심에 있는 요거 아니지? 분들이 딱 두 분이 있는데요. 네. 우리 최원 평론가와 담당 PD가 있습니다. 이제 가장 핫한 네. 핫해 모델 두 나중에 분. 꼭 그러면- 공개해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왜 지금 이 시기에 플러스 사이즈에 대해서 대중들이 관심을 갖는가? 네. 이걸 알아보면은 그러니까 그거죠.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면은 새로운 시장이 열린다는 것이죠. 예? 새로운 시장을 위해서는 고정관념에 빠져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동화 속의 공주님과 왕자님 같은 거는 현실이 없다. 바비 인형은 현실이 아니라는 거죠. 맞아요. 네. 그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XS 라지의 세계적인 모델, 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플러스 사이즈 모델 애슐리 그레이엄이 예? 와우. 아니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예. 아이고, 갑자기 그림이 확 나왔거든요. 깜짝 놀랐잖아. 이번에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 표지 모델이 되면서 네. 보십시오. 와. 굉장히 육감적인 몸매를 갖고 있는데 이 표지 모델이에요. 항파는 X라지, XS라지의 네. 세계적인 모델입니다. 맞아. 네. 이분은 아까 얘기했던 김지향 씨고요. 맞아요. 네.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사회가 원하는 틀에 맞출 수 없다는 걸 인정한 후 자유로워졌다. 네. 그리고 모든 여성이 자신감 넘치는 미래를 희망한다 얘기했고요. 김재양 씨 뭐라고 그랬냐면 인스타그램의 표지 제목에 네. 자신의 사이즈를 인정하라. 이렇게 그래, 얘기했어요. 맞아. 네, 맞아요. 이 김지영 씨가 자신의 사이즈를 긍정하라. 딱 긍정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 자, 자신의 사이즈를 긍정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애정을 갖게 되고 더 맞아요. 사랑하게 되면서 자부심과 당당함을 갖게 되는 것이죠. 저는 저 부분도 굉장히 많이 이해가 되는 게 백화점 같은 데나 옷집 가잖아요. 네. 그러면 점원이 66 사이즈시죠 하면 굳이 나는 55 사이즈라고 이렇게 막 실갱이를 벌이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남자 입장에서는 그러면 그냥 자기한테 맞는 66 사이즈를 입으면 되는데 왜 굳이 55 사이즈라고 자기를 계속 이렇게 어필을 하면서 네. 실갱이를 벌일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자신의 몸매를 인정하고 또 긍정하다 보면 그럼요. 사실 되게 당당하면서도 예뻐질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맞아요. 자, 그런데 왜 우리는 계속 플러스 사이즈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일까요? 자, 우리는 네. 바비 인형이 현실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알고 네. 있죠. 그리고 32, 25, 36 이 사이즈가 현실적이지 않다. 이거 바비 인형이거든요. 네. 이거 외국에 실제로 판매하고 있는 바비 인형입니다. 소수 정도가 아니라 극소수 초미세 소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바비 인형의 몸매를 갖고 있는 사람은 극소수죠. 네. 대체적으로 오른쪽이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외국에서 저 인형을 저렇게 판매하고 있다. 그리고 네. 쌍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자, 빅사이즈 옷을 판매하는 쇼핑몰에서조차 마른 몸매의 모델이 나옵니다. 아, 맞아요. 저도 그거 되게 의문스러웠어요.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 고정관념이 딱 박혀 있는 거예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바꾸질 못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시장을 못 여는 겁니다. 자, 언론에서 마네킹 몸매를 이상적인 몸매로 추켜세워요. 네. 마네킹 몸매를 네. 외국에서는 여러 가지 마네킹을 만들면서 그거에 맞춰서 사람들이 입는데 네. 한국은 마네킹이 자기 몸을 따라가게 만드는 거예요. 언론에서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다이어트 TV 프로그램 굉장히 많습니다. 긍정성 있어요. 부정적이라는 거 아닙니다. 네. 건강을 위해서는 많은 살 찌는 것보다 건강한 게 좋은 거예요. 적당히 건강하게 좋아요. 네. 근데 많은 다이어트 TV 프로그램에서 어떻습니까? 그거 보면서 많은 사람들을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까지 좌절을 시킨다는 것이죠. 네. 이 부분 꼭 짚고 넘어가야 되고요. 네. 미디어가 만든 이런 틀 때문에 많은 여성들이 불필요한 스트레스와 과도한 다이어트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자, 네. 김지향 씨한테 김지향 씨가 당당하게 자신의 사이즈를 긍정하라라는 메시지를 던지니까 네. 왜 잡지를 만들어요? 그런 메시지를 던지고 싶어서 던진 거예요. 네. 던지니까
자신이 뚱뚱하다고 여기는 사춘기 여학생들이 자살을 하려다가 네. 그 메시지를 보고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에 내가 자살하지 않습니다. 와.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언론에서 그렇게 조장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장사 안 된다니까 시각을 바꿔봐요. 그럼 장사 새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열린다고요. 제발 좀 답답하게. 답답해가지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그 우리나라 업체는 아닌데 미국의 이제 란제리 업체가 네. 우리나라에서 홈쇼핑에서 한번 판매를 했었대요. 근데 네. 그 업체가 주로 타겟으로 했던 게 맞춤형 속옷인데 그냥 그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몸매 말고 그냥 평범한 사람들에게 사이즈에 정확하게 맞는 그런 란제리를 팔았더니 네. 올해에만 122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와우, 하더라고요. 진짜요? 와우, 축하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들은 욕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럼요. 나같이 평범한 사람들이 입을 수 있는 옷이 제공됐으면 좋겠다. 지금 파는 것들은 너무 마네킹들을 위한 옷들이다라는 욕구가 계속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어떻게 긍정성을 찾냐면 네. 플러스 사이즈에 대한 긍정성이요. 이거 어떻게 찾냐면은 다양성을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다양성이 뭡니까? 다양성이 바로 민주주의예요. 이 방금 날 맞아요. 이사벨 카로는 너무 말랐기 때문에 네. 그 굉장히 지탄을 많이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저것 때문에 네. 우리가 이제 지금 나오는 저 거식증, 네. 저 분 네.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플러스 사이즈 네. 그 바람이 이제 불기 시작합니다. 런웨이에 오르지 못하게 하는 그 구체적인 법률도 네.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맞아요. 상황이. 네. 그래서 저는 당신의 사이즈가 어떤지, 나이가 얼마인지, 남성인지, 여성인지, 이성애자인지, 동성애자인지, 종교가 무엇인지, 정치 신념이 무엇인지 간에 당신은 당신 그 자체로 중요하다. 당신은 60억 분의 1의 존재다. 라는 다양성 민주주의다의 기본 철학이 깔려있다. 아마 오늘 최평님의 이 마지막 결론도 사실 비슷한 맥락일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이야기 나온 김에 결론까지 강렬하게 좀 질러주세요. 예, 저는 강렬하게 지르겠습니다. 네. 당신은 당신 그 자체로 아름답다. 충분히 아름답다. 네. 멋있네요. 여전히 마네킹이 떠오르네요. 좋습니다. 자, 이어서 김영로 앵커도 결론 내주시죠. 저는 오늘 특별히 네. 결론을 2개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원래 했던 것은 이겁니다. 당당하게 예뻐지자. 네. 당당하게 예뻐지자. 여기서는 뭐 별로 리액션 안 하셔도 돼요. 네. 제 결론 직선 당당하게 예뻐지자로 했는데 두 번째 네. 번뜩 생각난 겁니다. 네. 오늘 제 결론 직설은 최평님도 아름답다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평님도 아름답다. 자신의 몸매 긍정하고 이야.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네, 오늘 제가 봤을 때 결론 의문의 3패 당하고 가십니다, 오늘. 자, 오늘 저는 결론을 이렇게 내려봤습니다. 사이즈는 사이즈일 뿐 이 세상에 플러스 사이즈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사실 라지도 사이즈고요. 엑스라지도 사이즈고 XS라지도 사이즈일 뿐이에요. 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플러스 사이즈라는 말을 사용하는 순간 최평님은 플러스 사이즈 입으시는 분이죠. 저는 그냥 사이즈 입는 사람이에요. 기준이 생겨버리는 선을 긋는다는 거예요. 네. 당신과 나의 선을 긋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네. 플러스 사이즈라는 말 자체가 지금은 편의상 사용하고 있지만 조만간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네. 바로 저의 생각입니다. 예. 자, 오늘 플러스 사이즈 시장 전망과 함께 이런 트렌드가 왜 나타나고 있는지 그 의미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직설 시간이었고요. 자, 오늘 참 많은 도움 주신 최현 경제평론가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영로 앵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문의 3패입니다.